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1%가량 그리고 나스닥이 0.6%가량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유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죠. 계속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감산 합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에 개입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제조업 PMI가 2월에 35.7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후에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서 3월 제조업 PMI는 51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시황 분석과 함께 선물 매매 전략까지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더 다양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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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영웅들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준 처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뭐 중국의 지표라든지 조금 좋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를 것 같았는데 지금 뭐 장 개시하고부터 지금 하락폭을 조금 그리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불안불안하긴 한데 오늘 그래도 저는 반등에 조금 희망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오르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같이 경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경제 지표가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오면서 기대를 조금 해봤는데 일단 출발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의 상황 저희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오늘까지 또 회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제가 2년 전 또한 또 5년 전에 제가 딱 5년만 딱 방송하고 끝낸다던 게 아마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냈다가 해외 선물신 3통해서 다시 왔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시국도 시국인 만큼 외환영 신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정년까지 가겠습니다. 60살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불안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데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최선을 다해서 또한 저 통해서 뭐 좀 마음이 아팠고 손해 보신 분도 있겠죠. 뭐 저 전문가라고 꼭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또한 수익이 나더라도 자만하지 않는 외환연 신동안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정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5년을 기한을 두셨는데 이제 정년까지 좀 연장을 하셨어요. 60세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나 남았나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정보들 주실 거고 자, 다음은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봄 냄새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알러지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다는 건 느끼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실 걸 예상이 됩니다. 근데 세계 지금 각지에서 힘들고 있는 만큼 지금 잘 버텨내셔서 지금 이걸 버텨내야지 이제 이번 연말까지 이제 좀 웃음을 이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요. 꼭 투자로서가 뭐 이뿐만 아니라요. 정말 요즘 이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즐거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선물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7% 약세입니다. 2,5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5% 하락세입니다. 7,8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3% 오름세입니다. 20.5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6% 하락세입니다. 1,6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1.098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준 차장님과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수 선물이 하루 만에 다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약보합권이라서 반등에 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지 오늘 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 오른 것도 사실 저는 왜 올랐는지 이유를 좀 모르겠거든요. 네. 오늘 떨어지는 거는 뭐 원래는 지금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뭐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이 하락은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조금 자세한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그 어저께 ETF 문의가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 짧게 요것만 하고 어차피 시장은 이따가 업앤다운 시간에 자세히 할 거니까 네. 요거 짧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예쁘게 또 엑셀로 이렇게 또 아우. 만들어봤는데, 네, 그 제가 어제 그 레버리지 문의 주셨었고 원유 문의 주셨었잖아요. 네, 일단 원유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유 ETF가 좋아요. 물론 그 개인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이게 고려하셔야 할 요소가 있는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이면 이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만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월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매월 다음 월물로 이렇게 계속 롤오버를 이제 네, 해야 네. 하는데 그 롤오버 비용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한 월 이렇게 롤오버하는 비용이 한 0.94%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12개의 달이 있으니까 한 11번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마이너스 10%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10% 이상 오를 100% 확신이 있다. 10% 이상이 돼야지. 한 15%는 돼야 되겠죠. 여기에 분명히 운용 수수료가 또 0. 몇 %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최소 진짜 한 20%는 보고 가셔야 되는 건데 20%를 사실 확신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뭐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저유가할 때 원유 ETF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롤오버 비용은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원유가 지금 2배가 됐는데 내 수익률은 왜 2배가 아니야? 막 네. 이럴 때 이게 분명히 운영 코스트랑 이제 롤오버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1월 1일 날 코스피 지수가 100일 때 뭐 100만 원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상승률이 10%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110%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배를 했으면은 20%가 상승하니까 120이 되는 거고 3배였으면 130이 되는 건데 이 코스피 지수가 100이었다가 이제 다음 날 10%가 올라서 110으로 시작을 했을 때 네. 다음 날에 이제 마이너스 10%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한 배짜리 그냥 레귤러를 하신 분은 그냥 수익이 이제 99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배를 하신 분은 이 120에서 마이너스가 20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96이 되는 거고 3배일 경우는 91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뭐 3일째 되는 날은 1%가 상승했다. 그래서 99.99가 됐다. 그러면 거의 100%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10% 올랐다, 10% 떨어졌다, 1% 올라서 원래로 돌아왔으면은 본전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2%가 오르겠죠. 2배는 1%가 오를 때 그래도 97.9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 가격에서 원 가격이 100인데 이거는 원 가격으로 돌아왔는데도 97.92가 되는 거고 3배는 93.73. 이러면은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재준이 번호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왜 지금 100에서 100으로 왔는데 왜 내 건 93이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이 퍼센트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단기로 뭐 한 3, 4일이 내리 상승할 거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은 그 2배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10%씩 매일 상승하게 되면 그냥 레귤러는 33.1%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건데 2배짜리를 하면 72%, 2배가 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고 짧은 이런 그 단기간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갈 때 레버리지는 무척 좋은 상품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달 이상도 절대 무리고 일주일도 사실 위험합니다. 네,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잠시 저희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답변을 길게 못 해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오늘 우리 준 차장님의 마음에 걸리셔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9% 떨어져서 7,76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4% 떨어져서 22,205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63% 하락한 2,61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온 속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 시장이 지금 다시 약보합권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가 이번 달에 각각 12%, 11% 하락을 했고 이번 1분기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21.8% 하락, S&P 지수가 18.7%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디뎠나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찾았나 하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노란색 선은 200일 이평선이고요. 시장이 급락세를 쭉 보였다가 어제쯤에 잠깐 반등을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또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보고서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 우리가 나쁜 뉴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닥을 찾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월가가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치기 전에 더 많은 매도세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하기 전에 종종 이렇게 급락하는 이 그래프 보신 것처럼 종종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후에는 약세장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4월 12일 부활절을 전후해서 이 코로나 환자 급증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고 미국은 사망률이 매우 낮다라고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언급하면서 코로나 퇴치에 효과적인지 미국 보건당국자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내가 열심히 추진해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FDA 승인까지 내면서 매우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치료제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위해서 공항을 개방할 필요가 있지만 공항 폐쇄와 재개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 부담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4월 말쯤에 제시될 네 번째 부양책에 대해서 넌지시 시사를 해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마치고 원유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통화 내용을 거쳤는지는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또 사우디 왕세자와도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가졌었고 또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급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유가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지수가 지금보다 19% 이상 오를 수 있지만 앞으로 수주 사이에 단기적인 고통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는가라는 건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기술적으로는 S&P 지수가 연말까지 3,000포인트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수주 내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랠리를 쫓아가거나 저가 매수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는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이 주가가 바닥을 찾았다고 확신하려면 3가지 포인트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산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글로벌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지 예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둔화 속도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이유는 연준과 미 의회가 내놓은 부양책들이 충분한가. 아직 더 많은 부양책들이 나와야 경제가 정말 진정으로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과 미 의회가 내놓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뉴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포지셔닝까지 바닥을 쳐야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주가 심리 지표가 1.4 정도 떨어졌다고 밝혀졌는데 여기서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야 반등을 비로소 찾을 것이다. 바닥을 비로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하겠지? 이제는 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거겠지?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시장이 정말 바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레리 핑크 CEO가 자신이 금융업종에 44년 동안 몸을 담았는데 이번 같은 적은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글로벌 경제, 기업들까지 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은 본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사태가 극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경제 역시 꾸준히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레리 핑크가 걱정하는 점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또 아직 시장을 바닥 쳤는지 그걸 아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 수주 사이에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문제, 회사채 문제를 이 레리 핑크 CEO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레리 핑크 CEO가 수주 사이에 회사채가 많은 기업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수주 동안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 함께 결합해서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흘러갈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과 소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평선이 열릴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배달과 픽업 이런 산업에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레스토랑의 경우는 대규모 해고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이 반등을 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 글로벌 경제가 또 새로운 산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 혹시 조금 가져보실 수 있다면 가져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 짧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5월부터 석유 수출을 하루 6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수출 확대를 강행하면서 유가가 지금 20선 붕괴 위기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2년 만에 최대 산유국 자리를 다른 국가에게 내주게 된다면 원유를 둘러싼 국가 간 자원 헤게모니, 에너지 싸움이 더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원유 시장 결과를 살펴볼까요? WTI 기준으로 6.6% 급락해서 20.09달러까지 터치했고요. 브렌트유가 8.7% 미끄러져서 22.76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가 중에서 텍사스주 미들랜드산에서 생산이 되는 원유, 이 원유는 배럴당 7달러까지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유가가 10달러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미국의 셰일 석유가 유가 폭락과 수요 급감에 따라서 저장 시설이 포화되는 그런 이중고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만 59개 유정이 생산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지금 유가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트적인 설명까지 더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환형 트레이더 그리고 금융형 트레이더 모셨고요. 준 차장님까지 다양한 소식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외신 소식들을 확인하는 동안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지금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0.7%가량 올라온 상황인데요. 아직은 조금 상승분이 소폭이라서 계속 좀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110이었고요. 120이라는 수치로 발표가 됐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지금 일봉상으로 0.08% 강보합권입니다. 261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움직임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좀 이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금융형 트레이더만 관망 주셨고 두 분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 외환형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지금 현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얘기해드리면 S&P가 2602.25 지금 이쪽 자리죠. 이쪽에서부터 2598.50까지 거기를 지지를 할 때 지금부터 한 30분 또는 1시간 동안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P가. 그러나 요 방송 전에 살짝 봤던 건데 원래는 이제 2614.25를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봤습니다. 거기가 좀 저항선이었습니다. 살짝. 그리고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지금부터 한 30분, 1시간 사이까지는 상방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계속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주면은 최대 저항선 위에까지는 좀 큽니다. 2718.75까지 봅니다. 그때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도 2718.75까지는 보일 것 같고요.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좀 S&P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 나는 좀 길게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아까 전에 차라리 2718.75에서 매도 전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저번 주랑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저번 주에는 S&P가 상방이라고 있었습니다. 1차 지지선이 2312.50에서 2327.25 사이에 여기서 매수를 시켰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거의 바닥지고 올라갔고요. 1차 저항선이 2392.75고요. 그 다음이 2482.50까지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제가 말했던 이제 저항선 1차 저항선이 돌파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1차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됐다가 다시 2차 저항선 2482.5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다 주식이나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제가 맨날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뭐 오늘도 회원분 중에 이제 주식 차트랑 뭐 선물, 해외 선물 차트가 뭐 똑같다고 하는데 자기는 다르다고 했는데 똑같은 이유가 주식을 파생한 게 국내 선물 뭐 옵션이고 해외 선물도 그거를 파생한 게 맞기 때문에 주식 차트가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트에 맞아야지 정확한 전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요즘 많이 매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그 저항선이 1차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2차 저항선이 찍었을 때는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거기서 물량을 좀 팔거나 또는 100% 팔거나 또는 90% 팔거나 해주시고 2차 저항선 돌파 다음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1차 지지선에 오죠. 이때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2차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한 다음에 거의 다 1차 지지선을 찍지 않고 거의 흔들면서 왔다가 돌파할 때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S&P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상방의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일주일치를 좀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는 분봉은 좀 짧게 보이지만 추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24일부터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종목마다 뭐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또는 지지선, 2차 지지선 얘기할 때는 좀 그거를 메모하셨다가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참고하시면은 지금 2차 저항선이 이제는 돌파했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지지선이 돼서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S&P 일주일 동안 저번 주부터의 상황입니다. 그러듯이 S&P 지금도 많이 올라갔네요. 2624까지 올라갔습니다. S&P가 지금부터 단타 치신 분들한테는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추세는 솔직하게 좀 저는 빠질 걸로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또한 해외 선물 지금 시간 매매하신 분들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방으로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을 좀 주셨고요. 2602.25에서 2598선을 지지한다면 계속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항은 2718.75선 이렇게 좀 전략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매수를 보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차라리 2718선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더 낫겠다. 이렇게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쭌 차장님도 매수 주셨죠. 쭌 차장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3가지 정도 봤는데 네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이게 그래프거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4,000대를 간 적이 있긴 하지만 네. 바로 5,000대를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4,050명을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정점을 찍고 이제 둔화세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네. 제조업 지표랑 그러니까. 비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너무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을 그러게요. 했어요. 원래 제가 이제 미국의 이번 주 지표가 어느 정도 악화되느냐와 중국이 어느 정도 반등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반등을 보여줘서 이게 뭐 또 중국 지표는 못 믿겠다. 또 지금 뭐 네. 우한에서 뭐 시체 뭐 5,000명 뭐 자기가 옮겼다고는 하는 또 운전사도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중국 지표는 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도 또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있고 아직 지표 나올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번 지표로 확인을 해본다면은 네. 중국이 생각보단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큰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증시가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에 이제 중국에서 양회가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네. 연기가 돼서 이제 4월 중순쯤에 이제 네, 네. 이제 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뭐 몇 명씩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게 네. 뭐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면은 그건 종식이다라고 보는 또 그런
그 지표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상징적으로 엄청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쯤에 이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또 대규모 부양책이 한 10조 정도를 10조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700조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의 금액을 올해 이제 또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큰 호재일 텐데 보니까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중국에서 한 4조 정도를 이제 부양책으로 풀었는데 이 중국의 이 부양책 4조가 그 증시를 회복시키는데 한 70% 정도 그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고 통계 수치가 이렇게 밝혀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양책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2배보다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좀 큰 증시 이렇게 반등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아서 지금 좀 양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께서는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또 호조로 발표가 된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중국의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입어서 증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금융용 트레이더님 오늘 관망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좀 개파락 시작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보여준 추세로 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좀 앞에 분들이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지표 발표 나올 때까지는 좀 상승 흐름은 보이지만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왜냐하면 이게 그 시장 경제에서 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 자금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S&P를 이제 진입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관망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자체가 이제 28만 건에서 320만 건, 이제 거의 1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 자체가 그러니까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경제 좀 받쳐주면은 충분히 상승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관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네. 자리만 예. 하고 예, 그래서 지금 3분봉, 5분봉으로 보시면 좀 이제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2.25에서 그 다음에 2600.00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단타적으로 좀 매수를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길게 내려왔을 때 2447.50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하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600선까지 좀 눌려주면 눌림 시에 매수하는 전략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2447포인트 선이 깨지면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 금융영 트레이더께서 이 고용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저 준 차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일단 골드만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2분기에 34%의 역성장을 기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내놨잖아요. 그리고 중반까지 실업률이 15%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월가에서는 이 경기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꽤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전치보다는 낮았지만 예상치가 110인데 120으로 나왔다는 거는 소비자들은 그래도 전망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그렇게 뭐 골드만삭스나 여러 이렇게 뭐 은행권이나 뭐 금융가에서는 사실 계속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어느 뭐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뭐 신규 실업 그거를 맞췄다고 하지만 뭐 다음 게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근데 안 좋게 보는 게 좀 정상적이고 그게 오히려 더 맞을 확률이 당연히 많기는 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실물 경기 여파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도 많고 솔직히
저도 아직은 그렇게 막 업체들이 파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리만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진짜 몇십 개 업체들이 계속 파산했어요. 네네. 금융권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지금 그 미국 경기 쪽으로는 실질적인 여파는 아직 안 왔다고 지금 보고 사태는 당연히 더 악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조금 긍정적인 뉴스를 이렇게 보자는 측면이고 저도 사실 아직 저점은 안 찍었다고 봐요. 네네. 네, 저점을 분명히 갱신할 여지가 더 많고 아직은 당연히 불안한 시장인데 저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산 버블이 계속 쌓여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뭐 트리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네. 보면 자산 버블이 조금 터진 형국에 이제 원유까지 겹치면서 조금 더 침체로 간 형국인데 여기서 사실 이 버블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이거를 경기부양책을 써서 버블을 어떻게 미봉책으로 이렇게 막아서 증시는 올라가고 또 다른 자산 버블이 생기면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버블을 만들면서 더 큰 이제 시한폭탄을 네네. 이제 저희한테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지금 이제 실물 경기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참 너무 좀 안 좋지만 파산한 업체들은 파산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에너지 업체들도 지금까지 무리한 투자로 해서 뭐 부채가 안 좋고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들은 파산을 해서 이게 버블은 어느 정도 빠져야죠. 그래야지 이제 증시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네. 나타내면서 이렇게 증시라든지 경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네, 네.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충분히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고 악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참 안 좋지만 그래도 네. 조금 더 이제 건강한 경기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좀 더 장기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쁜 가지들은 쳐내고 네. 증시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에 개입을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람코는 이 석유 관련 회사의 대규모 증산에 대비하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2%가량 상승, $2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이번엔 준 차장님만 관망 주셨고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우선 저는 오일에 있어서 사우디,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 세 국가의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칼을 뽑아 들어서 지금 4월 달 1,200만 배럴로 이상으로 이제 좀 그전보다 27%가량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더 많이 생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러시아는 둘째치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저도 지금 뭐 전화로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이 계속 저는 올라오더라도 계속 하방으로 보고 올라왔을 때 매도로 계속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자리를 보면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크루드 오일 5분봉 21.15에서 19 사이 이제 올라오면 단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길게 30분으로 해서 이제 22.79까지 왔을 때 이제 좀 길게 이제 올라오면은 그때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 네. 오일 매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님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일단 5분봉으로 봤을 때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21.15에서 21.19선을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2.79달러선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용 트레이더님도 매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쯤에처럼 S&P 하듯이 이제 저번 주 5일을 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일주일 전에 좀 압축을 해서 좀 차트 모양은 좀 촘촘합니다. 큰
추세를 보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5일은 저번 주 24일 날 24.41이 저항선이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 깨지면 23.95, 그 다음에 23.41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빠졌다가 올라왔을 때 이 저항선에서 24.41에서 매도 치신 분들은 좀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아까 똑같습니다. 1차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빠졌을 때는 그 다음에 1차 지지선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지면은 여기가 이제 2차 지지선이죠. 그럼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S&P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1차 저항선인 23.95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 다시 빠집니다. 그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 실시간 방송이나 오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저는 저번 주에 5일은 하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해서 이제 저항에 돌파한 적도 있죠, 당연히. 그럼 뭐 계속 매매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손실이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쪽에서 말했던 23.41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죠, 한번. 큰 추세로는 끝내는 빠졌습니다. 이 사이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들을 좀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물을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진짜 외환형 신동환이 말하는 가격과 내가 보는 차트랑 맞았을 때 강하게 뭐 외환형 신동환 풀베팅이니까는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강력한 매매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5일은 제가 계속 추세는 하방이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바로 빠졌네요. 우리 뭐 금융용은 좀 길게 봤고요. 전 좀 짧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20.73이 제가 지금 저항선이었습니다. 여기서 20.75를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20틱이. 단타를 매매하신 분들은 20.73에서 20.82 짧게 보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짧게는 보지만 좀 길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21.07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긴 추세는 우리 금융용이 얘기했던 그 자리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좀 나을 거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5일이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연 자동차가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미국과 다른 데에서도 다 예측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증산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죠? 그 파는 그 가격 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가 증산한 이유는 지금 안 팔면은 이제 5일은 못 판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증산을 하지 않을까. 계속 얘기하면 예전에 그런 예상과 전략, 또한 예전에 맞았다고 지금도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시장은 내가 맞췄기 때문에 맞을 거라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오늘 열었을 때 지금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지금 전쟁을 하면서 지금에 맞는 전략을 짜야지, 예전에 내가 다 맞췄으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또 하다 보면은 실수가 크게 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미국, 이란, 뭐 이라크든 뭐 러시아든 옛날 생각, 왜냐 지금은 사상 초유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죠? 뭐 제조업이든 비조업이든 모든 게 세상 최악이면서 최초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는 옛날 과거 데이터가 아닌 지금의 현재 내 모습과 지금의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형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했고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 20.73에서 20.82선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21.07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8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3만 9천 명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사망자가 총 8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849명이나 증가했다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럽 상황은 굉장히 또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희 5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도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께서 매 시간 짧게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죠? 예, 오늘은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짧은 부분만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한 3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RSI, 이제 보조지표나 RS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RSI는 좀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상대 강도 지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고, 이제 중요한 게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폭 또는 주가 하락폭의 합계를 비율로 나타낸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캔들의 방향과 RSI가 비슷한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뒷부분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SI가 이제 쉬운 지표인 것만큼 좀 단점이 있어요. 이제 가격이 낮더라도 RSI 값이 높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차트 궁금하실 거예요.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하는 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SI. 예, 보시면 RSI 지표인데요. 그 보조지표인데 중요한 게 70과 30. 이 두 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70과 30이 제일 중요한데 이 70 이상은 이제 과매도, 과매수 상태라서 뭐 이제 과열이라고 하고요. 밑에 30 미만은 침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여기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과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빠질 때 빠지지만 여기서 다시 횡보 움직임 보여준 이후에 다시 상승. 이제 절대적인 지표로 봤을 땐 계속 여기서 눌림 현상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과열로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RSI 지표를 할 때는 이제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이제 진입 자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청산 자리까지 좀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 지표 방금 전에 나왔었죠. 컨퍼런스 보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측은 112.0인데 아까 좀 높게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저는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 CB 이제 경제조사기관, 이제 민간 조사기관이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소비자 지출 패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를 이제 하고요. 조사 인원은 약 5천여 가구.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상이 전화 또는 메일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 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 지수, 향후 6개월간까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부분도 체크를 진행하는 거라서요. 되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500가구 이제 선으로 받아서 그걸 선고지 보시면 발표 지수가 선고지 이후에 여기 선고지가 돼 있죠. 이 선고지 이후에 나중에 개정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온 뭐 메일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변경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지표가 좀 특이한 게 선고지 이후에 나중에 바뀐다는 점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소매 판매 지표를 선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다음 주에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랑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좀 짧게 해서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외환영웅님 유튜브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빠르게 외신센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US GDP 급락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34% 급락을 예고했고 실업률은 15%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계속 전망치보다 실물 경제 지표가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는 강력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GDP가 19% 올라와서 3분기에는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겠지만 곧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에릭 로벌슨이 신흥시장 통화와 전례 없는 재정 정책들을 봤을 때 최근 상승 랠리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원동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았다. 준 차장님도 뭐 때문에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골드만삭스가 단기 하락 조정 예고한 것처럼 추격 매수, 저가 매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일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아람코가 석유 관련 회사에 대규모 증산에 대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당분간 하루 석유 생산 능력을 1,200만 배럴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인적과 물적 자원을 대비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큰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보다 27%가량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유가 추가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우디가 5월 석유 수출 하루 60만 배럴 늘린다고 발표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국제유가가 15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정확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 셰일 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이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 타이틀을 놓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WTI가 올해만 67%가 떨어졌기 때문에 셰일 생산 원가가 40달러인 미국 측에서는 거의 지금 셰일 업계가 수익성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악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빠르게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세 분은 여기서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